자, 그러면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배진우 선생님이고,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영상 뭐 복원할 때 이름 확인하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신 대비라고 들어서 내신 위주로 할 겁니다. 근데 물리 요거 뭐 어떤 식으로든 한두 번 들어봤겠죠? 그죠? 들어봤으면 이제 조금 알 텐데 물리라는 게 여러분들 왜 어렵습니까? 물리가 어렵죠? 그죠?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야. 어려운 이유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물리에서도 어려운 단원이 어디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역학. 다른 곳은 그래도 좀 뭐 비벼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역학이라는 파트랑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전자기, 그 다음에 이제 파동, 그죠? 파동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유독 어려운 이유는 들어와. 이름이? 정재영. 재영이? 앉아. 잠시만. 출석 체크했나? 아직 안 했어. 그럼 하고 올래? 재영이 선생님 이름은 이렇게 돼. 그렇지? 자, 물리학이라는 게 특히 여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거시 세계를,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갖다 다루는 학문인데, 뉴턴이 지원제 거의 다 만들었죠? 그죠? 물론 그 앞에 업적을 좀 이용하긴 했지만 거의 뭐 지원제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분야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물리량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리량. 운동 법칙이 아니고 물리량? 여러분들 물리량이라는 게 뭐죠? 물리량 들어봤어요? 뭐 화학에서도 물리량이라는 표현 쓰죠? 그죠? 물리에서만 물리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리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측정이 일단 돼야 됩니다. 측정이 안 되면 물리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측정이 된다는 것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거든. 근데 물리량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걸 또 분류해갖고 비슷한 것끼리 모으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일반 물리학 정도까지 볼 때는 두 가지 종류를 주로 써요. 뭘 쓰느냐면 이거 들어봤죠?
이거 들어봤습니까? 스칼라하고 벡터량이라는 게 있다. 들어봤죠? 근데 이게 뭐고, 이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스칼라는 뭐죠? 스칼라는 방향 없는 거. 방향 없는 거. 그럼 벡터는? 있는 거. 방향 있는 거. 그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스칼라하고 벡터가 방향이 있다 없다 때문에 나누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뭔가를 접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스칼라와 벡터는 뜻이 그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원 공간 있잖아. 1차원. 1차원이면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에서는 스칼라는 숫자. 자, 물리량이니까 숫자로 표현한다. 숫자 몇 개로 표현하느냐. 얘는 한 개로 표현해요. 그걸 우리는 크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어디까지, 크기. 이런 거. 근데 벡터는 숫자 몇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1차원에서. 직선에서 직선. 2개? 2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것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차원. 2차원이면 뭐죠?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지? 평면에서는 스칼라는 숫자 몇 개로 표현할까? 1개. 한 개? 오케이. 1개. 얘는? 걔는 2개. 얘는 2개. 2개. 3차원에서는? 1개. 1개. 3개. 3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몇 차원? 3차원? 네. 3차원에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4차원. 응? 시간 차원이 또 있죠. 그죠? 그냥 공간만 딱 있으면 3차원이지만 우리는 시공간, 그게 묶여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 공간에서 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4차원이면 4개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더 많은 차원, 수학적으로 더 많게도 봅니다. 그럼 n차원이면 스칼라는 n의 0승. 벡터는 n의 1승.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4차원이면 숫자 몇 개로 표현한다는 얘기요? 16개로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텐서라고 하는 건데, 일반 상대성 이론 누가 얘기했죠?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들어가면은 텐서량이 나오거든요. 쉽겠어요? 쉽다가 아니고, 쉽다 어렵다 개념이 아니고 복잡하답니다. 왜냐면 숫자를 16개로 표현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하나로 표현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주로 중고등학교 때 물리 2까지만 봐도 알겠어요? 물리 2면은 이제 제일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단계에서 제일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것만 따지면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 3차원부터는 뭐가 된다? 일반 물리학 과정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자, 이 평면까지 나오는데 우리 물리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 다룰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주로 다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 하나로 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플러스 x 방향, 원점. 그러면 자 여기 왔어요. 직선 운동이니까, 그죠? P점 여기 있다. 그럼 여기가 뭐 3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3.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 부호 가지고 방향을 표시를 해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평면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평면이 되면 여기 딱 있다. 그러면 P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X값, 여기 Y값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X1, Y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요거 크기, 요 크기를 뭐 R이라고 하자. R하고 그 다음에 요 각도 세타 이거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은 R,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방향을 여기에서는 부호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서 뭐 방향성을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3차원이면 여기 Z축이 하나 띡 생기겠죠. 그럼 Z값이 하나 나오니까 X, Y, Z 이렇게 표현되거나, 그죠? 이거는 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알겠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나중에 단위 벡터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면 굉장히 복잡한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단위 벡터는 다행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뭘 다루느냐 하면 여기 벡터라고 하더라도 크기 하나, 그지? 방향성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요런 정도.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 평면에서도 운동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변이량 계산이나 뭐 요런 거 정도 할 때, 알겠어요? 속도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갔다 뭐 이런 거 따질 때, 크기 따질 때 뭐 그런 거 할 때 주로 조금 여기까지 나가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여기까지 뭐 그런데 왜 이것과 이것을 나눠놨는지는 뭐 대충 뭐 알겠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 물리량 때문에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숫자 더 표현했다고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실. 뭐 때문에 어렵다? 둘의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익숙해 있습니까? 어떤 계산에? 스칼라 계산에 익숙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얼마죠? 7이잖아. 근데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다 그러면 7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7도 되고 1도 되고 이 사이의 모든 값도 될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최대값이 7이 나오고 최소값이 1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뭐다? 다른 벡터 계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벡터 계산 너무나 익숙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것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로 가면 웬만한 학생들은 막 퍼져버려요. 일반고 학생들은. 물리2만 가도 막 퍼진다는 얘기예요. 왜? 벡터 계산 따로 배워가지고 그걸 익숙하게 해야, 그죠?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가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한테, 그죠? 뭘 계산하는 걸 막 했다. 그러면은 한참 걸리잖아. 이해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뭐 너무 어려운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물리에서 자, 특히 이 세 단원 중에 여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리량들의 아주 중요한 애들이 대부분 뭐다?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열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속도, 가속도 이런 물리량 들어봤죠? 힘,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벡터량이에요. 그죠? 근데 친절하게 물리원에서는 스칼라 계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여기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할만한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해도 맞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물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벡터 연산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벡터 연산이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벡터에 대한 것들은 평면이 딱 되면 삼각함수가 일단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기본 베이스로 이제 삼각함수라고 해서 수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것도 나중에 물리수에서는 조금 나오지만 웬만해서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특수각 정도, 그죠? 뭐 이런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딱 이걸 정해 드릴게요. 연산 방법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아마 이 학원에서 이 물리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연산 방법 일단 한번 보고 갑시다. 알겠죠? 왜냐면 여기에서도 아무리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벡터잖아. 그렇지? 그리고 가끔 요것도 등장하니까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연산은 벡터 연산은 벡터 합성 합벡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벡터는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고 요 길이가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죠? 이걸 내가 속도 벡터다 하면 이건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힘 벡터다 그러면 이게 힘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가 크기가 예를 들어 3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또 똑같은 애가 있습니다. 방향이 왜 삐뚤하지? 삐뚤하다. 자, 요 벡터가 크기가 3이야. 크기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건 크기가 4라고 해볼게요. 4.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하느냐? 같은 방향이면 크기를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길이가 7이 되는, 그죠? 요게 되는 거죠. 요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빼면, 뺀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서로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여기 4에서 3을 빼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방향이 반대면 자 여기다 그러니까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얘는 마이너스 3짜리 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A 벡터면 이거는 마이너스 A 벡터.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자, 요게 4짜리인데, 요거랑 요거를 합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만큼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긴 1짜리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같은 방향,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합성입니다. 마이너스 3짜리 벡터하고 그냥 플러스 4짜리 벡터를 합성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직선상이에요. 그래서 직선상은 우리가 벡터 연상 따로 잘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느낌 오잖아, 그냥. 쉬우니까. 그런데 이제 평면상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3짜리, 크기가 3인 벡터고, 요게 4짜리 벡터다. 이 두 개가 90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합성할 때는 반드시 시작점 있죠, 시작점. 화살표 시작점. 그 두 개를 붙이고, 얘네들을 이렇게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거 다 평행사변형에 속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얘는 요렇게 갖다 놨을 때 여기에 뭐 대각선 방향.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얘 둘의 합벡터. 알겠어요? 합벡터.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뭘로 하면 됩니까? 피타고라스로 하면 되죠? 그죠? 뭐, 요 정도는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할까? 요렇게 생긴 거. 자, 요거는 이제 뭐, 일반식으로 하기 위해서, 요게 A 벡터, 요거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요 사이가 세타야. 세타.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사변형 그려놓고 이걸 구해야 되죠? 그죠? 이걸 C라고 해볼게요. C 벡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구한식 알아요? 아는 사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가 쓰는 거. 그렇죠. 삼각형은 그리면 됩니다. 삼각형 그리면 돼요.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 그리면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 알아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네. 그거예요.
그런데 이쪽 길이를 알려면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쪽 길이도 알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구한다? 요게 세타각이죠. 세타각. 요거랑 요게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타를 이용을 해서 A의 크기에 대해서 이쪽은 사인 세타만큼 작아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크기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요 화살표 떼면은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사인 세타.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코사인. 그렇죠.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표는 요거의 크기랑 요거 합한 거고, 얘는 요거에 대한 사인 비율이니까 요거 가지고 제곱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C 벡터의 크기는 제곱권 씌우면 되니까 루트 되겠죠? 루트 나중에 씌울까? 처음부터 씌우지 말고. 자, 요 제곱.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제곱. A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요쪽은 B 플러스 A의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얘는 B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맞나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요렇게가 뭐죠? 여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된다? A 제곱만 남겠죠. A 제곱. 자, 그래서 식 그대로 전개해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자, 요런 식이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써먹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나오도 이걸 갖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타 값이 만약에 0도이면, 자, 이게 0이면 얼마죠? 코사인 세타가 0도면 얼마야? 0? 아니 0 아니 1. 1이야? 1이죠? 그죠? 1이죠? 1이면은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니까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 같죠?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거야. 루트 A 플러스 B 전체 제곱, 이렇게 됐죠. 이 식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위에 제곱과 제곱근은 날아가니까 결국 더해라. 이거 아니야. 이게 뭔데? 이거였어. 즉, 0도면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두 개 더 하면 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세타가 90도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90도면 1. 아니 왜? 아니 아까 1이었잖아. 코사인 90도가 코사인
90도가 0이야? 사인 90도가 얼만데? 1. 그럼 반대겠지. 반대겠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요 항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크기만 한번 적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얘잖아. 네. 피타고라스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사이각, 즉 90도와 같은 방향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쓰고 나머지는 이거 아니면 이걸 써라. 그러면 니네 생각에 물리 원 정도에서 벡터가 주로 이게 나오는데 요거 정도까지 나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게 뭐가 나올지 뻔히 알면 쉽다라는 얘기야. 그걸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얻어맞고 있으니까 뭡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익숙하지 않고 약간 복잡해지고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표현 방식이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연산 방법을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지 않던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벡터 곱도 있습니다. 있는 거 알아? 벡터 곱? 근데 벡터 곱도 지금 조금 봐두면 나중에 여기 물리량에서 외적 개념과 내적 개념을 사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물리량이고 그 물리량이 그렇게 되니까 얘는 방향성을 고려를 꼭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하니까, 왜냐면 얘랑 얘가 구별이 잘 안 가잖아. 이것도 불편할까 싶어서 뭡니까? 주로 크기만 물어봐요. 알겠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벡터라는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문제가 되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딴 거 아니야. 뉴턴 역학 니네가 계산할 때 미적분 나옵니까? 물론 이거 대학 과정에서 이제 미적분을 막 정의를 하고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배우는 함수 정도까지만 알아도, 그죠? 그 정도 수학만 알아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벡터 곱도 살짝 얘기해주고 갈게요. 알겠죠? 뭔지는 봐야 저게 나오면 오케이, 나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빼는 거 하나 하고 갑시다. 빼는 거. 벡터 합성할 때 방금 무슨 방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요걸로 한다고 그랬죠? 요걸로 한다고 그랬잖아. 크기 계산하고 할 때 이게 훨씬 편합니다. 편한데, 이제 나중에 속도 그림이라든지, 호도 그래프라고 하는 벡터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을 때,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할 때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이걸 써요. 그래서 이해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놓고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리량 처음에 나오는 변이, 이동거리, 그 다음에 속력, 속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조금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요거를 조금 다뤄줘야지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지 아니까 그걸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삼각형법 들어봤어요? 삼각형법? 들어본 사람? 벡터 자체를 안 배워가지고, 그죠? 생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삼각형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삼각형. 이게 되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봐봐. P점하고 Q점 있지. 그지? 자, 얘 경로를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 경로 따라서 쭉 갔을 때 한 12km가 나왔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동거리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직선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기 예를 들어서 한 8km 나왔어요. 이건 뭐라고 부르죠? 요걸 변이라고 해요. 변이. 알겠어요? 변이는 벡터고 이동거리는 스칼라입니다.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간 거리만 따지는 거고, 얘는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 P에서 Q 방향.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러면 삼각형법은 뭐냐면 이런 거야. 다시 P에서 Q야. 자,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한번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 이동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C라고 할까? 그냥 C점. C점. 요걸 A, B, C 할까? A, B, C라고 할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A에서 B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어떤 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C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녀석이 이동한 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벡터는 AB 벡터 있죠? 요거는 이쪽 방향